제가 문장을, 센텐스를 만드는 요소가 있고 그 요소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요소들은 바로 팔품사였고 그 팔품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목적어, 보어. 이 네 개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더 파헤쳐 보도록 하죠. 문장의 기본 구조, 제가 지금 금방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자, 문장의 기본 구조 어떻게 돼요? 먼저 주어를 먼저 쓰죠. 맞아요. 좋아요. 여러분 항상 주어를 먼저 쓴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자,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그럼 순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자, 주어가 하는 게 주어가 하는 행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어가 하는 행동을 위해서 뭐를 하게 되죠? 동사가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가 동사가 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I study, you learned 이런 말을 썼는데 얘네가 그러면 learned what? 그쵸? study what? 그 다음에 저는 I have, 제가 먹어요. 먹는데 뭘 먹어요? I have bread. 자, have what? 뭘 먹어? 빵을 먹어.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목적어가 오게 되는 거죠. 지금 말한 것처럼 bread라던가 English라던가 또는 English writing 같은 것들이 바로 목적어로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해요. 전치사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보세요. I ate bread. 전치사 at. 어디에서요? 바로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에서 나는 빵을 먹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문장 만들어주면 되죠. 자, 요 구조대로 한번 제가 5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You learned English at school. 그쵸? 그 다음에 We met her friend at the bus stop. 자, 하나 더 해볼게요. She enjoys, 그쵸? She enjoys eating bread at 파리바게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정해진 순서대로 지금 제가 5문장이나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 패턴 하나를 알면은 100문장도 말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어, 동사. 자, 제가 주어, 동사, 목적어 지금 4개의 자리 중에서 지금 뭐만 빠진 거예요? 보어만 빠졌죠? 지금 얘만 빠졌단 말이죠. 요걸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 바로 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이에요. 그리고 동사 자리는 동사, 조동사, 시제, 수의 일치가 돼요. 자, 그리고 목적어는요. 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이에요. 그리고 전치사 자리는 물론 전치사가 들어가겠고 뒤에 또 명사가 나왔어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동명사, 명사절이 왔죠. 여러분,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라고 하면서 외웠던 거 생각나세요? 네, 바로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규칙이거든요. 문장의 기본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인데요. 자, 지금 주어랑 동사랑 이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밑에 나와 있는 애들은 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뭐 조동사, 시제, 수의 일치. 뭔가 문법적 제목 같지 않아요? 문법 제목? 그쵸? 우리가 문법을 위한 문법을 배워서 그렇지 얘네가 지금 다 자리가 정해진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I like English, 그쵸? I like English. 저는 영어를 좋아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영어를 좋아합니다란 말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바꿔주는 거죠? 영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I like to study English.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그대로 있고 뭐만 바뀌는 겁니까? 말투에 따라서 패턴만 바뀌는 건 거예요. 결국은 뭐죠? 그래서 말법도 되고 문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말에 따라서 문법이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문법도 의미를 갖고 있고 기능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I like to learn English라는 표현을 썼는데 to learn English라는 표현이 지금 목적어 자리에 같이 쓰였지만 투부정사이지만 바뀌었나요? 길어지기만 했을 뿐인 거죠. 자, 또 이것도 있죠. I think that 명사절이 되겠네요. I think that he is kind. 난 생각합니다. 그가 친절하다고. 그럼 결국 뭐예요? 이것도 목적어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말에 따라서
문법을 적용하고 글을 쓰게 되고 또 뭐를 하게 되는 거죠? 스피킹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 캐치해야 되는데 제가 라이팅을 도전하여 스피킹 완성하기라고 했는데 지금 라이팅에 대한 내용에 관련해서 지금 문장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중에도 저는 지금 문장을 쓰지 않았어요. 다 지금 뭘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스피킹으로 했어요. 그래서 라이팅이나 스피킹이나 사실은 문법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 그러면 스피킹 중에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디엄이라 그래서 원어민들이 쓰는, 여러분들도 가끔의 여러분들만 아는 어휘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어민들도 원어민들이 쓰는 어휘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문법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그린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여러분이 명사 따로 배우고 투부정사 따로 배우고 동명사 따로 배우고 명사절 따로 배우고 조동사 따로 배우고 시제 따로 배우고 그쵸? 그 다음에 부사 따로 배우고 이러한 것들을 다 따로따로 배웠는데 결국 가는 자리는 정해져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제가 지금 부사 같은 거 언급 안 했는데 부사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부사는 여기에도 올 수 있고 여기에도 올 수 있고요. 형용사는요. 명사를 어떻게 되죠? 꾸며주기도 하고요. 또 형용사가 여기서 꾸며줄 수도 있고요. 뭐 당연히 여기서도 꾸며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접속사는 어떻게 될까요? 접속사는 여기다가 after라는 말을 하나 썼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실례를 들어볼게요. After you study English writing with me, 그쵸? 저와 함께 영어를 공부한 다음에 컴마, 그래서 뭐 되는 거죠? You can do a lot of things at your company. 너는 회사에서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될 거다. 라이팅을 배우고 난 후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사실은 이 패턴에만 잘 넣어줘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는 이제 사실 토익 과목도 하나 하거든요. 토익 과목에 나오는 리딩 같은 경우 패시지가 아무리 길어도 사실 이 패턴을 벗어나는 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이 패턴을 벗어나는 단어 문장 뭐라 그러더라. 이 패턴을 벗어나는 문장이 있으면 제가 찾아오라 그러거든요. 한턱 쏴준다고 아무도 안 찾아오더군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좀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기본 구조에서 지금 요거 뭐 했었어요? 주어, 그쵸? 그 다음에 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전치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명사. 아까 제가 여러분 문장 요렇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죠?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랑 전치사랑 명사라고 하는 이 패턴을 띄웠어요. 그런데 얘네가 움직여졌어요? 안 움직여졌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달라요. 자, 얘는 대명사를 썼네요. 얘는 동명사를 썼네요. 얘는 그냥 마찬가지로 대명사를 썼네요. 일반 명사를 쓸 수도 있겠죠. 마이크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study, means, enjoys 해서 주어가 있으면 동사도 있는데 주어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해요. 하지만 동사는 필요한 것만 딱 오는 거죠. 결국 주어 자리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거죠. 목적어도 그러네요. 목적어는 제가 다 길게 예를 들었네. 자, English writing은 명사가 되겠죠. 그런데 to show his will, 여기서 will은 뭐뭐 할 것이다라의 조동사 will이 아니라 의지라고 하는 명사예요. 그 다음에 showing his will 이렇게 되어 있는데 me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쓰고요.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써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동사의 특징에 따라서 투부정사를 쓸 것인지 아니면 동명사를 쓸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 어떻게 할까요? 암기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는 at, to 썼네요. 누구를 위해서요? 어디에서요? 학교,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됐죠. 자, 여기서 보면 문장의 기본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인데 명사를 쓰기도 하고 투부정사를 쓰기도 하고 동명사를 쓰기도 하는데
기본 틀은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염두에 두고 라이팅을 하시게 되면 와우, 웬만한 문장은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실용 영어가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 문장이 길어지는 순서를 살펴보기 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지금 밑에 있는 거 보시면요. 섬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의미 없는 삶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 머리 아파. 지금 머리 아파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섬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의미 없는 삶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길어요, 지금. 그쵸? 자, 이거를 한 번에 쓰라고 하면 여러분 쓸 수 있겠어요? 아, 답은 이거예요. To leave the island meant to have a meaningless life for them.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이거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첫 주차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지를 보여드리게 되는데, 처음부터 영어는 긴 문장을 쓰기가 힘들어요. 긴 문장을 쓰는 게 힘든데 대신 우리가 영어는 뭐가 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보면, 자, 여기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순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순서대로 쓰는데, 자, 처음부터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를 길게 쓰라 그러면 어렵겠죠. 자, 처음에는 주어랑 동사만 좀 써보고, 그 다음에 그 동사가 갖는 목적어도 써보고, 그리고 나서 전치사 명사를 붙여보는 거죠. 즉, 영어는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문장에서도 어때요? 처음부터 이걸 다 쓰라고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쓸 때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순서대로 차분하게 라이팅을 해나가는지를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그 순서대로 잘 써간다면 모든 문장은 그렇게 순서대로 쓴다라는 거.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을 때도 어땠어요? I think that he is kind라는 표현을 쓸 때도 보면은 제가 I, 그 다음에 뭐 kind, he is 뭐 이런 말로 바꿔서 순서 그렇게 안 바꿨죠. 즉, 문장이 정해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대로 말을 했어요. 즉, 그렇게 써야 되는 건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게 되면 아주 라이팅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봐요. 아까 섬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의미 없는 삶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첫 번째 보시게 되면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쓸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쓸 것인지 결정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쓴다고 여러분 했었어요? 맞습니다. 바로 주어를 쓴다고 했으니까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주어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좀 해놨죠. 자, 여기서의 주어는요. 여기까지가, 떠난다는 것까지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의미했다가 동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진다는 것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목적어가 자기만의 또 다른 목적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진다는 것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작은 목적어예요, 얘는 큰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긴 문장도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뭔지 파악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떠난다는 것은 의미했다를 먼저 쓰는 거예요, 문장을. 자, 그러면 여기서 to leave mint가 되겠죠. 그런데 자, 섬을 떠난다는 것은 의미했다가 돼요. 지금 섬이라고 하는 말이 드러났네요. 근데 뭘 떠나요? 섬을 떠난다는 것. 아까 그러면 여기서 떠난다는 것 하면은 to leave. 그러면 to leave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투부정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 뒤에 또 다른 목적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열고 leave의 목적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문장 전체의 목적어하고는 좀 다른 거가 되겠죠? 그럼 얘는 떠난다는 것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답이 어떻게 될까요? to leave. 자, 여기서 한 가지. 섬이 끼어들었어요, 단어에. 근데 to live가 문장 맨 앞에 오는 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대신 얘의 목적어인 the island라고 해서 live의 목적어로 그 단어 뒤에 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는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to live meant the island라고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쵸? 자, 다음은
아까보다 길어졌네요. 자, 아까는 섬을 떠난다는 것은 의미했다까지 했는데 이번엔 뭐가 생겼습니까?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가지다가 영어로 뭐예요? That's right. have죠. 그래서 뭐 하는 거. 그러면 to leave the island mean to have. 그러면 섬을 떠난다는 것은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 눈치챘을 것 같아. 뒤에 가면 자세히 더 하겠지만 오늘은 프리뷰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긴 문장도 짧게 시작하면서 쓸 수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to 붙어기면 벌써 얘는 것이 to가 것의 의미인 건 알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섬을 떠난다는 것은 삶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지금 보니까 아까 가진다는 것에서 이게 뭐였어요? to have였는데 얘의 목적어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have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답이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이렇게 라이팅을 얘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은 사실 이거 스피킹으로 계속 말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to leave the island mean to have a life. 여기서 한 가지 아까 동사의 특징에 따라서 뒤에 to 부정사를 쓸 것인지 동명사를 쓸 것인지 결정한다고 했는데 mean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아셨죠? to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암기. 진짜 암기해야 돼요. 자, 근데 긴 문장이지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섬을 떠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삶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섬을 떠난다는 것은 여기까지는 이것까지 다 썼었어요. 자, 이제 뭐 붙었어요? 의미 없는이 붙었죠. 자, 그러면 의미 없는은 영어로 모르면 사전 찾으면 되죠. meaningless. 여기서 한 가지. 예전에 파고다 어간에서 수업을 할 때 사람들이 자꾸 천장을 보는 거예요. 창밖에도 보고 붓펜도 막 돌리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배웠는데 까먹었대요. 여러분, 생각 안 나는 단어는 죽을 때까지 생각 안 나요. 즉, 제 말은 뭐냐면요. 단어는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찾고 반복하고 연습하시고. 단어는요, 우리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원어민도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원어민 중에 하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랑 대화를 하다가 좀 어려운 단어였어요. 제 기억에 아마 그게 에스닉이라고 하는 민족 뭐 이런 뜻의 단어였던 것 같은데 저한테 단어 생각이 안 난다고 막 호들갑을 떨더니 결국 한다는 말이 나 필리핀 가서 어학연수 받아야 되나 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묻힌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삶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사이에 의미 없는이 들어가서 meaningless. 자, 그러면 완성된 건 뭐예요? To leave the island mean to have a meaningless life. 이렇게 써들어가죠. 여기서 meaningless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 더 들어갔네요. 마지막에 섬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의미 없는 삶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자, 지금 제가 우리말은 그들에게가 지금 중간에 껴들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지금 위에 문장에 있는 to leave the island mean to have a meaningless life 중에서 그럼 그들에게를 어디 끼워 넣어야 될까요? 아일랜드 다음에? 아니면은 to have 앞에? 영어는 그러면 안 되죠. 뭐가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to leave the island mean to have a meaningless life for them이 돼야 되는 건 거죠. 이게 바로 영어에서 말하는 문장의 뭐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되는 거죠.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도 쓰시고 이메일 라이팅을 어떻게 쓰는지도 이제 하시게 되는 건데 제가 처음부터 긴 문장을 쓰라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을 좀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다고 느낄 수 있고 라이팅에 접근하기도 좋고요. 근데 쪼갰다고 한다는 얘기는 이 순서가 바로 라이팅의 순서가 된다라는 거니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운전자들은 운전하는 동안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자, 이거 여러분 이거 제가 볼 때는 아마 벌써 찾으셨을 거예요. 자, 주어가 뭡니까? 여기까지죠. 피해야 한다까지 동사예요. 근데 사용하는 것을이 벌써 뭐가 됐어요? 목적어가 됐죠. SVO. 자, 그러면 운전자들은 뭐예요? 자, 그러면 운전자들은 DRIVER에서 drivers, 그쵸? 여기 드라이버예요. 자, 드라이버스, 뭐뭐 해야 한다.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should 하나 넣어봐요, 우리. 자, should 피해야 된다. avoid. 여기까지 좋아요. 주어, 동사, 뭐를 피해야 될까요? 사용하는 것이에요. to를 쓸까요? 안 되죠. avoid 때문에 뭐가 돼야 돼요? 사용하는 거니까 using이라고 하는 동명사를 써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써준 거죠? 셀폰. 아이고, 셀폰 스펠링 다시 쓸게요. 셀폰.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죠. 뭐뭐 하는 동안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while driving. 이게 바로 reading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하는 건데 drivers should avoid using cell phone while driving. 자, 주어 동사. 그런데 여기서 목적어 뭐 쓴 거예요? 명사를 쓴 것이 아니라 목적어로 뭐를 쓴 거죠? 바로 동명사를 쓴 게 된 거죠. 자리 안 바뀌었어요. 긴 문장이든 짧은 문장이든 문법 패턴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제가 오늘 첫 시간에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여러분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자, 우리 정답 한번 띄워볼게요. Drivers should avoid using mobile phones. 그쵸? While driving. 오, 여기서 한 가지 차이. 저는 using a cell phone이라고 했고 제가 준비한 답에는 복수를 썼네요. 자, 영어는 이렇게 관사, 이거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이렇게 쓴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제가 쓴 것처럼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이 문장이 길어지는 순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사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핸드아웃이 긴 아주 글이 길다기보다는 내용이 이제 되는 본격적으로 문법과 함께 라이팅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주차는 한 번 더 또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다루게 되는 거죠.